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끝냈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는데 다시 걸린 사람들이 나와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백신 접종 후 감염은 물론 이전에 걸렸다가 완치됐지만 다시 또 걸리는 사람들도 앞으로 백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계속 생길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임상 실험에 의하면 백신 맞은 사람 중에 10% 사람들이 코로나에 다시 걸린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입원과 사망률이 크게 줄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이롭다는 거죠. 완치되었다가 다시 코로나에 걸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직은 광범위하게 전염되지 않은 상태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는 인도 변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 다녀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14일 격리하는 걸 없애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사람들 중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PSLE 스코어 방식이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점수를 그냥 다 합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287점, 276점 이런 식으로 1점 1점 나뉘었는데요. 이제는 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1점, 85점에서 89점은 2점, 80점에서 84점은 3점 이런 식으로 8점까지 있고요. 최고점은 당연히 4과목 모두 90점 이상을 맞은 4점이 되는 거고요. 각 학교별로 컷오프 포인트가 발표되었는데요. 래플스 같은 경우에는 4점에서 6점, 그 다음 학교들이 4점에서 10점 등이 부여되었고요. 각 학교마다 컷오프 포인트가 발표되었다고 해도 그 점수 그대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학교를 지원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점수를 받고 나서는 학교는 총 6군데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순서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래플스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래플스에서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자가 15명이다. 그런데 15명의 아이들이 최고점을 맞은 4점 맞은 아이들이라고 가정을 해요. 4점 맞았다는 거는 그 15명의 아이들이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 보시면 외국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보입니다. 만약에 한국 아이가 전 과목을 100점을 맞았다고 쳐요. 그리고 싱가포르 아이가 전 과목을 90점을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한국 아이가 더 잘한 거잖아요. 하지만 밴드는 똑같이 4점이 되는 거예요. 90점 이상은 다 똑같이 점수를 부여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을 뽑는데 15명이 몰렸을 경우에 가장 처음에 고려하는 게 이 아이가 싱가포리언인가 아닌가예요. 그래서 싱가포리안 먼저 뽑고 그 다음에 PR 뽑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명이 모였는데 만약에 그 중에 10명이 싱가포리언이고 5명이 PR이나 외국인이다. 그러면 10명의 싱가포리언이 뽑히고 나머지 5명 PR이나 외국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15명이 전부 싱가포리언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를 몇 지망으로 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5명 중에 10명의 아이들은 1지망으로 래플스를 썼고 5명의 아이들은 래플스를 2지망이나 3지망으로 썼다. 그럴 경우에는 1지망으로 쓴 아이들 먼저 뽑아주고 나머지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15명의 아이들이 모두 싱가포리언 아이들이고 그리고 모두 1지망으로 래플스를 쓴 아이들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셉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특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 차이니즈를 한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기가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집 렌탈을 올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했대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6명이고 금액은 $1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임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이 다른 부동산 임대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절대 돈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동산 계약하실 때 특히나 부동산 에이전시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부동산 에이전시하고만 연락을 하지 나의 에이전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레바 한 유치원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위장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위장염의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경련 등인데요. 전염에 의해서 퍼진다고 해요. 100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걸린 걸 보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른 완쾌하길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작년까지는 만 20세,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 21세 이상이라야지만 담배를 구매하거나 피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나이가 안 되다 보니까 페어프라이스 앞에서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을 모욕한다면서 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3년 반형과 태형 8대가 됐는데요. 내려졌는데요. 이 아이는 만 13세 때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아이라면서 법원에 신청을 했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거 돌봄 자선단체인 보이스타운이라는 곳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강도짓을 해서 다른 구금센터에서 상담 및 군대식 훈련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지 8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만 13세의 나이면 사실 집에서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스타운이라는 어떤 시설에 보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보내진 것도 아마 집안 환경이 뭔가 폭력이 있다거나 안정적이진 않았겠죠. 예전에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고 나서 가해자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는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어려운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2년 동안 SMRT 직원들은 응급처치부터 미아 찾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터미널에서 길 잃은 아이나 치매 어르신을 봤을 경우에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더 많은 서포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게 외국 사는 단점인 것 같아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없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동식 한의원이 올 예정인데요. 근처에 한의원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멀리 가기도 힘든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예약은 배도 커뮤니티 센터, 시글랩 커뮤니티 센터 등 동쪽 5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50세 미만은 $8, 50세 이상은 $3 등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한 5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영상들을 많이 띄워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이 여성의 채널을 삭제했고요. 부동산 회사에서도 그녀의 프로필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이상한 영상들 말고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영상들 말고 나머지 영상들은 K-팝 스타인 지민하고 민호 영상들이 전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누가 백신을 맞고 누가 백신을 안 맞았는지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작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마스크 반대론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를 야외에서 안 껴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백신 안 맞았고 마스크 안 끼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광수 씨가 런닝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싱가포르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더 이상 런닝맨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런닝맨의 오랜 팬으로 이광수 씨가 없는 런닝맨이 좀 상상이 안 되기는 합니다. 좀
아쉽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한다는 것 같으니까 건강을 얼른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리며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수출 주도 회복세를 이어갔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3.4% 성장을 해서 10년 만에 가장 빠른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